형님들, 아직도 3천만 원대 랜드크루저 FJ 기다리면서 호구대기 타시나요? 현대가 오늘 뉴욕에서 그 기대를 처참하게 짓밟아버렸습니다. 37인치 타이어에 350mm 지상고, 1년 전 우리가 비웃었던 크레이터 콘셉트가 어떻게 괴물이 되어 돌아왔는지 그 잔인한 팩트, 지금 바로 까발립니다. 작년 LA에서 현대가 크레이터 보여줬을 때 다들 그랬죠. 에이, 저런 장난감이 나오겠어? 근데 이번 볼더는 다릅니다. 크레이터가 디자인 연습생이었다면 볼더는 실전 투입 직전의 완성형 킬러입니다. 산타페 MX-5에서 엠블럼으로 간보던 갤로퍼의 영혼을 아예 차체 뼈대 프레임에 박아버렸거든요. 이건 단순한 콘셉트가 아니라 현대가 픽업 시장 싹쓸이 하려고 던진 진짜 예고장입니다. 숫자로 바로 참교육 들어갑니다.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35인치로 폼 잡을 때 볼더는 순정으로 37인치 머드 타이어를 박았습니다. 지상고는 350mm. 웬만한 개울은 세차장물 뿌리는 수준으로 그냥 통과한다는 소리입니다. 문 열리는 거 보십시오. 롤스로이스처럼 양옆으로 활짝 열리는 코치 도어입니다. 짐 싣고 내릴 때 허리 굽힐 필요 없다는 거죠. 게다가 요즘 차들 다 터치스크린으로 도배해서 오프로드에서 버튼 하나 누르기 힘들죠. 볼더는 큼직한 물리 버튼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덜덜거리는 산길에서 손가락 감각만으로 조작하라는 배려입니다. 1000Nm의 미친 토크를 제어하려면 터치가 아니라 이 손맛이 필수니까요. 근데 형님들, 여기서 뒤통수 조심하셔야 합니다. 현대가 내뱉은 숫자는 2030년입니다. 네, 앞으로 4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당장 못 사는데 왜 열광하냐고요? 여기서 반전 나갑니다. 이 차에 들어간 쿼드 모터 시스템과 350mm 가변 지상고는 내년에 나올 아이오닉 7 혹은 9 오프로드 패키지에 그대로 이식될 팩트입니다. 껍데기는 콘셉트지만 그 안에 흐르는 800V의 전율은 이미 우리 코앞에 와 있다는 거죠. 형님들, 산타크루즈나 사이버 트럭 보고 트럭이라고 부르기 민망하셨죠? 볼더는 다릅니다. 현대가 미국에서 작정하고 깎아낸 풀박스형 사다리 프레임입니다. 모노코크 차체는 무거운 짐 싣고 험로 좀 타면 뼈대가 비명을 지르지만 얘는 다릅니다. 견인 능력은 기본이고 37인치 타이어가 가하는 그 엄청난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진짜 뼈다귀를 가졌습니다. 현대가 갤로퍼 이후 입고 있었던 그 묵직한 하드웨어를 2030년형으로 다시 부활시킨 겁니다. 형님들, 이 차 보고 갤로퍼 부활했다고 눈물 훔치셨나요? 정신 차리세요. 현대는 우리 추억을 픽업 트럭 테스트용 껍데기로 썼을 뿐입니다. 뉴욕 오토쇼에서 호세 무뇨스 사장이 대놓고 못 박았습니다. 이 플랫폼은 2030년 출시할 중형 픽업 트럭의 기반이다. 즉, 볼더는 갤로퍼의 환생이 아니라 미국 형님들한테 팔아먹을 트럭의 유전자를 숨기고 있는 변장술사라는 팩트입니다. 겉은 지차인데 속은 짐차라는 거. 이거 배신감 안 드십니까? 현대가 왜 굳이 갤로퍼 스타일을 가져왔을까요? 바로 사다리꼴 프레임 때문입니다. 산타페나 팰리세이드 같은 나약한 모노코크 바디는 짐 좀 싣고 험로 타면 허리가 비명을 지르죠. 하지만 볼더는 갤로퍼처럼 무식한 강철 뼈대를 박았습니다. 왜냐고요? 뒤를 잘라내고 적재함을 얹으면 바로 포드레인저나 토요타 타코마 멱살 잡으러 갈 정통 픽업 트럭이 되거든요. 현대는 지금 우리 감성을 미끼로 미국 픽업 시장에 깃발 꽂을 진짜 뼈다귀를 테스트 중인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문 2개 달린 지차에 3100mm 휠베이스가 왜 필요합니까? 팰리세이드보다 길고 EV9급인 이 길이는 2인승 SUV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 트럭 베드를 얹기 위한 치밀한 포석이죠. 37인치 타이어와 350mm 지상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오프로드 시장에서 무늬만 트럭인 산타크루즈로 개무시당했던 현대가 이번엔 진짜 괴물 트럭 만들겠다고 선전포고한 겁니다. 결국 볼더는 한국 형님들을 위한 갤로퍼가 아니라 미국 시장을 위한 돈 갚아낸 트럭,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순수 전기차 BEV로 산속에 들어갔다가 배터리 떨어지면 어떡하냐고요. 현대가 이 녀석에 eARIV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 시스템을 올릴 확률이 99%입니다. 평소엔 전기로 조용히 가다가 배터리 바닥나면 내장된 엔진이 자가 발전을 시작합니다. 산 꼭대기에서 충전기 찾아 헤매는 멍청한 짓 안 해도 된다는 소리죠. 여기에 800V 시스템까지 더해지면 15분 만에 다음 산맥을 넘을 준비가 끝납니다. 테슬라가 슈퍼차저 타령할 때 볼더는 기름 한 통과 배터리로 대륙을 횡단하는 겁니다.
디테일 팩트 하나 더 꽂아드립니다. 테일게이트 보십시오. 옆으로도 열리고 아래로도 열리는 이중 힌지 방식입니다. 뒤에 스페어 타이어 매달고도 짐 싣는 게 일도 아닙니다. 특히 전동으로 내려가는 리어 윈도우는 신의 한 수죠. 긴 목재나 낚시 장비 실을 때 억지로 문 열어둘 필요 없습니다. 뒷유리만 딱 내리고 꽂아 넣으면 끝입니다. 캠핑 가서 차박할 때 이 유리 하나로 느껴지는 개방감? 이건 3100mm 휠베이스 공간을 2배로 넓게 쓰는 마법입니다. 형님들, 요즘 차들 타면 짜증나시죠? 에어컨 하나 켜려고 화면 서너 번 눌러야 하는 그 불편함. 볼더는 그걸 쓰레기라고 정의했습니다. 오프로드에서 덜덜거리는데 언제 화면 보고 있습니까? 얘는 큼직한 물리노브와 버튼을 손 닿는 곳에 싹 박았습니다. 장갑 끼고도 감각만으로 조작 가능한 이 아날로그 감성. 이게 진짜 모험가를 위한 배려입니다. 테슬라가 소프트웨어 자랑할 때 볼더는 직관적 생존을 선택한 겁니다. 픽업 트럭 뒷좌석은 좁고 딱딱하다는 편견, 볼더가 깨버렸습니다. 3100mm에 육박하는 휠베이스는 팰리세이드보다 길고 EV9급 공간을 뽑아냅니다. 여기에 코치도어가 양옆으로 활짝 열리면 이건 그냥 움직이는 거실입니다. 차 안에서 접이식 트레이 테이블 펴고 밥 먹거나 업무 보는 게 가능합니다. 짐만 싣는 차가 아니라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설계를 완전히 비틀어버린 거죠. 밤에 산속에서 내 차 못 찾아서 헤맨 적 있으신가요? 볼더는 도어 핸들과 견인고리에 반사 소재를 발랐습니다. 전등 하나만 비춰도 차 실루엣이 팍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모스 부호 H 모양의 라이트, 그냥 예쁘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현대라는 정체성을 험로에서도 확실히 각인시키겠다는 도끼죠. 남들 화려한 앰비언트 라이트로 멋부릴 때 얘는 야간 식별력이라는 실전 데이터를 챙겼습니다. 물리 버튼만 있냐고요? 아니죠. 소프트웨어 기반의 실시간 오프로드 가이드가 탑재됩니다. 조수석에 오프로드 전문가가 앉아있는 것처럼 바퀴가 어느 각도로 꺾여야 하는지, 지금 땅바닥 상태가 어떤지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실시간으로 쏴줍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으로 도로 위에서 폼 잡을 때 볼더는 폰 신호도 안 터지는 산속에서 당신의 생존을 가이드하는 겁니다. 형님들, 가장 중요한 건 돈이죠. 호세 무뇨스 사장이 미국에서 만들고 미국 철 쓰겠다고 강조한 거 보셨죠? 이건 한국 소비자들에겐 사망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6만 달러 수준에 풀려도 한국 땅 밟는 순간 물류비의 관세, 그리고 현대가 즐겨 쓰는 코리아 프리미엄 붙으면 9천만 원 찍는 건 일도 아닙니다. 랜드크루저 FJ 기다리다 지쳐서 볼더로 눈 돌린 형님들, 지갑을 현대가 아주 정교하게 털 준비를 마친 겁니다. 이 가격 국산차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죠. 현대가 자꾸 헤리티지 운운하며 갤로퍼 향수를 자극하죠. 산타페에 H자 박아서 재미 좀 보더니 이번 볼더에는 아예 대놓고 모스 부호 H를 도배했습니다. 하지만 형님들, 속지 마세요. 껍데기에 각 좀 세우고 갤로퍼 영혼 넣었다고 떠들지만 정작 실체는 미국형 픽업 트럭 플랫폼입니다. 현대가 우리 추억을 이용해서 8천만 원짜리 고가 마케팅을 펼치는 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뼛속까지 갤로퍼인지 아니면 그냥 비싸게 팔아먹으려는 엠블럼 미끼인지 숫자로 계속 털어봐야 합니다. 더 열받는 팩트 하나 알려드릴까요? 볼더는 미국에서만 설계하고 생산합니다. 울산 공장 라인에는 아예 자리도 없다는 소리죠. 이건 결국 국내 노조와의 전쟁을 피해서 미국으로 도망간 현대의 영리한 전략입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우리 차라고 응원해줘봤자 정작 물건은 미국에서 건너오는 수입차 신세라는 거죠. 보조금 혜택? 미국산 철 썼으니 한국에선 국산차 대접 못 받을 확률이 90%입니다. 2030년에 차 받을 때쯤이면 우리가 호구였다는 걸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결론. 인류를 위한 진보. 그 속에 우리는 있는가? 결국 현대가 이 콘셉트카로 던진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미국 시장을 위해 현대차의 모든 공학적 정수를 쏟아붓고 정작 안방 주인인 한국 형님들은 2030년까지 손가락만 빨며 기다리라는 겁니다. 갤로퍼의 향수를 자극하며 감성을 건드렸지만 그 끝에 남은 건 9천만 원이라는 잔인한 계산서와 국내 미출시라는 차가운 현실뿐이죠. 현대가 외치는 인류를 위한 진보라는 거창한 구호 속에 과연 40년간 현대차를 먹여 살린 우리 한국 소비자의 자리가 있기는 한 걸까요? 사이버 트럭을 이기겠다고 만든 이 괴물이 형님들의 지갑을 털어갈 진정한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그저 남의 나라 잔치에 불과한 껍데기인지, 형님들의 날카로운 팩트 체크를 댓글로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분석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